네, 증시대담 프리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빅테크 변동성과 투자 전략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앞서서 나왔던 변동성을 투자자들은 이제 뭐 빅테크 실적이 나오면 그 변동성이 좀 잦아들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오히려 변동성이 더 커졌습니다. 기폭제는 알파벳 그리고 AI 수익화에 대한 불안감이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소위 말해서 폭력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는지를 좀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차트는 이제 골드만삭스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차트의 전체적인 그림보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최근에 폭력적인 주가 하락은 이 기계적인 CTA라고 하는데 그냥 프로그램 매매, 시스템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의 방향, 하락의 방향, 주로 추세 추종, 모멘텀 전략을 짜서 가는 펀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최근에 하락이,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하락을 하다 보니까 하락에 더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런 상태에서 빅테크의 실적 발표에서 꼬투리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장은 좋은데 수익화가 조금은 아직은 멀었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봤다면 아직도 과잉 투자, 그러니까 과잉 투자보다 과소 투자의 리스크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투자를 더 하는구나 라면서 오히려 강세로 가겠지만 오히려 안 좋은 내용, 수익화가 아직은 먼 것 같은데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AI 수익화가 지금 당장 바라는 건 아닙니다. 공급을 하고 나서 수요가 올라오는 거를 봐야 되는데 근데 그 꼬투리, 그 하락 변동성에서 자극을 하면서 더 하락의 어떤 폭을 키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하락의 폭을 키우는 수급을 막는 것은 결국은 또 기업의 실적과 펀더멘털이죠. 알파벳에서 시작됐던 이 변동성이 곧이어서 뭐 MS라든지 다음 주에 애플이라든지 조금 더 길게 가면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잘 방어해 줄 수 있을지 아니면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채 가격 하락이 펀더멘털로 전환되는 즉 리스크가 더 부각이 돼서 리세션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지 잘 챙겨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 부분들을 증시 대담에서 자세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대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정다운 LS증권 투자전략팀 수석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크로부터 좀 챙겨볼까요? 최근에 리세션 리스크가 갑자기 불거졌다가 또 간밤에는 GDP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오늘 밤에는 또 연준에서 주목하고 있는, 왜냐하면 다음 주에 FOMC가 있기 때문에 6월 PCE 물가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지금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100%예요. 올해 금리 인하 뭐 거의 한 번은 기정사실화돼 있고 두 번 내지는 리세션 리스크에 대해서 갑자기 올라오다 보니까 뭐 세 번까지도 바라보고 있는데 물가라든지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 한번 챙겨볼까요? 네, 일단 오늘 밤에 말씀하신 대로 PCE가 발표가 됩니다. 네. PCE 같은 경우 어젯밤에 이제 2분기 PCE가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컨센서스 수치도 약간은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지금 헤드라인 2.5% YOY로 예상이 되고 있고 코어 같은 경우가 지금 2.6%로 0.1%포인트 올라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달에 2.6%로 모두 다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완화라는 부분들은 확인하고 가지 않을까, 컨센서스대로 나온다면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왜 그렇게 보냐라고 했을 때는 일부 차이는 있겠지만 CPI에서 이미 주거비라는 부분들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PPI에서도 PC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뭐 의료라든지 병원 서비스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했느냐라고 했을
올렸을 때 내려오는 모습들이 여기서도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 같은 경우에는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을 컨센서스대로 나온다면은 충분히 좀 충족시켜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3회 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회 인하라고 한다면은 경기가 정말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엄청나게 강하게 좀 부각이 돼야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경우라면은 수요에 대한 우려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약간은 침식시키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좀 부정적인 환경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회 인하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일단 연준 같은 경우가 첫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리바운드 하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신중하게 바라볼 그럴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은 아마 첫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데이터 디펜던트를 상당히 좀 강조할 가능성이 있고, 이렇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이 너무나 좀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금리를 강하게 내려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금융자산을 비롯한 실물자산의 가격이 상승하고 이게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이런 연결고리들을 좀 끊어내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3회 인하 가능성까지는 좀 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금리 인하 폭이나 횟수가 잦으면 잘못된 시그널을 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참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됐는데 우리가 항상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시즌이 소위 말해서 좀 달래주는 구간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조금은 좀 매를 맞는 느낌입니다. 이 미국 아직 뭐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네네. 2분기 성적에 대해서 좀 리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되는 기업 실적들 체크해 볼까요? 네, 지금 실적 시즌 진행 중이고요. 네. 이번 주에 이제 뭐 테슬라라든지 알파벳 같은 빅테크가 이미 좀 실적을 발표했고, 다음 주가 이제 실적 시즌의 피크 구간으로 진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한 140개 종목이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S&P 500 내에서 그 중에서 컨센서스를 상회한 EPS 컨센서스를 상회한 종목 수 자체는 80%를 넘어서기 때문에 역사적인 평균 대비해서 상당히 좀 높은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합산 실적으로 보면은 컨센서스 대비 상회폭이 1.4%, 1.3%에 불과한 상황이라서 이전보다는 조금 적은 폭의 상회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종목이 컨센은 상회하지만 그렇다고 뚜렷하게 좋은 모습은 사실은 좀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최근 실적 시즌에서 종목단에서 봤을 때 좀 의미 있는 부분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무엇보다도 시장의 기대치가 높았던 종목들이 힘을 못 쓴다라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같은 게 그쪽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단에서는 뭐 TSMC라든지 ASML이라든지 마이크론 같은 종목들이 좀 이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크로적으로는 소비 수요가 좀 부진하다라는 모습들이 꾸준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 뭐 카드 결제 쪽과 관련된 비자라든지 아니면은 펩시콜라, 뭐 아멕스 이런 종목들이 소비 수요가 조금은 부정적이다. 그리고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대출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많이 적립을 하면서 실적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 수요 쪽은 약간은 부정적이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실적을 발표할 종목들, 그리고 이때까지 발표한 종목들을 살펴봤을 때에는 저는 산업재 쪽이 조금은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것들 중에서는 GE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은 로키드 마틴 같은 종목들이 실적도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고 주가 역시도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약간의 조건으로 좀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기대치가 너무 과하지 않은 종목, 그리고 AI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은 덜 묻어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오히려 실적이 컨센보다 잘 나왔을 때 주가 수익률은 더 기대할 만한 영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조금 더 편안한 접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빅테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최근에 빅테크를 둘러싼 논쟁 중에 드디어 AI 버블이 꺼졌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과열이 좀 진정이 돼서
반등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이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저는 2분기 실적 시즌에는 중소형주 같은 종목들로 순환매가 나타나고 이후에 이제 8월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9월에 애플의 AI 탑재 아이폰 출시 이런 모멘텀들을 기반으로 해서 AI 관련주 빅테크들이 좀 더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전망을 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AI 쪽이나 뭐 빅테크 쪽이 반등할 거다라고 보는 이유는 앞에서도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할 때 그 전후로 서프라이즈 혹은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8월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이어질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역시도 저도 똑같이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 구글의 CEO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AI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좀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AI의 단계에 있어서는 과소 투자가 과잉 투자보다 훨씬 더 리스크가 크다라는 부분을 짚어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빅테크로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사업적인 지배력을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AI에 대한 기능들 혹은 사용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은 사업적인 역량 자체를 경쟁사에 빼앗길 수 있다라는 위기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은 투자를 지속해 나가야 되는 단계라는 부분을 짚어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번 8월 엔비디아 실적 역시도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그 이상을 보여주는 실적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파벳이 수익화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수익화가 안 나온다면 빅테크들의 투자가 조금은 둔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둔화되게 되면 엔비디아의 매출 그로스는 하락할 거고 그러면서 주가가 폭력적으로 변했었는데 메타라든지 알파벳 자체도 잘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잉 투자가 과소 투자보다 낫다. 그 말은 8월에 아마 엔비디아 실적 나올 때쯤 되면 왜 그렇게 뺐었지? 이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으로 얘기를 좀 이어가 보면 국내 증시 2,900도 못 넘는 상황에서 미국의 변동성이 촉발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좀 힘들어지는 구간으로 가 있는 상황이에요.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도 자금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오고 있고 코스피 아니면 또 코스닥 회복 기대감을 가져도 될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시장 자체를 좀 먼저 짚고 넘어가 보면은 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7월 12일부터 외국인의 수급이 이탈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작년 10월 말이 지수의 저점이었는데 그때 수급 역시도 살펴보면은 외국인 수급이 공격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한국 시장의 레벨 자체가 여느 때와 같이 좀 올라서는 모습들을 보여왔거든요. 네. 근데 7월 12일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좀 변화가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7월 11일이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부각이 되면서 미국 증시에서 이제 소형주로의 로테이션이 강하게 나타난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사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러셀 2000과 코스피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러셀이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은 우리나라에도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달랐던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는 이번에는 러셀 2000이나 코스피나 경기가 좋아져서 경기 민감한 코스피 러셀 2000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조금은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전에 이미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 수급이 먼저 들어왔던 이유는 미국의 성장성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그에 기대어 수출을 하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던 거고 이러한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주도하는 것들이 사실은 또 반도체이고 AI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약간은 부진해지고 중소형주로의 순환매가 나타나다 보니까 한국 수급 역시도 외국인들이 조금은 태도를 달리하는 모습이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언제 좀 외국인 수급이 다시 돌아오냐라고 했을 때에는 두 가지입니다. 정말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는 확신을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로는 이전과 같이 미국의 강한 모멘텀에 따라서 한국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인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가능성이 약간은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그림을 다시 기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라든지 AI 쪽이 좀 좋아지는 그림이 나왔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외국인 수급이 한국 시장에 재차 유입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현 시점에서 우리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좀 종목들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수 레벨로 보면은 고점 대비 한 6%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BR이 0.97배 정도까지는 내려온 상태이고 0.9배 초반이면은 밸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충분히 하방 지지를 기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주가적인 측면에서 너무 주가가 좀 많이 빠졌지만 성장 가시성은 여전히 높은 것들 뭐 대표적으로는 AI 쪽에 대해서 조금은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은 AI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으로 본다면 지금 PBR 1배를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하방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라서 시장을 조금 유지하면서 가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의 정다운 투자전략 팁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